네, 안녕하세요. 레이모킴입니다. 오늘은 통영바다 해산물 특집으로 마켓 570에서 이런 게 준비가 돼요. 장어를 요리를 할 텐데, 장어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요리인데 570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걸 갖고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통발로 잡은 자연산 벌집 바다 장어, 이게 냉동이 돼서 와요. 냉동이 돼서 오는데 자연 해동을 시키시면 이런 식으로 5에서 길게는 한 6cm 정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벌집이 나져 있습니다. 벌집이 나져 있다는 소리는 장어 자체가 익힐 때 굉장히 잘 익고 빠르게 익힐 수 있다는 얘기고, 간을 하면 간도 굉장히 잘 밴다는 얘기죠. 항상 장어는 뭐 구워서 우리가 위에다가 소스 발라서 굽든지 아니면 뭐 생강을 얹어 드시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탕을 끓이기도 하시는데, 지금 뼈 같은 게 사실 집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뼈도 다 제거가 돼서 오니까 그냥 먹기 편해요. 노약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소주 안주는 좋겠네요. 저녁 때 후딱 구워갖고. 제가 오늘 이 장어는 튀길 텐데 소금 간을 약간 해줄게요. 사실 소금 간을 하고 나서는 아주 오랜 시간 아니라도 그냥 좀 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니까. 근데 또 너무 어중간하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은 맛있는 것만 빠지고 간도 안 배요. 빨리 하시거나 한 20분 정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고추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잠시 되는 동안에 양파 반 개 정도를 적당한 크기로 약간 식감이 있게 썰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노란색 커리를 제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레드 커리라고 그러는 건데, 이 레드 커리는 동남아시아 음식 중에 하나죠. 요즘엔 뭐 그냥 일반 마트에 가도, 큰 마트 가면 팔아요. 또 가지, 우리나라 일반 가지 살짝 튀겨서 넣어도 좋고 그냥 넣으셔도 되고, 간을 많이 배게 하시려면은 그냥 넣으세요. 흐물흐물해지게. 이건 그냥 사실 색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숙하진 않지만 이 오크라라는 게 있는데, 약간 요렇게 자르면 별 모양으로 보이죠? 오각형. 이 오크라라는 게 속에 점액질도 있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데, 동남아 음식에서 많이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습니다. 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일반 큰 마트 같은 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추같이 생긴 모양 때문에 이거 맵지 않아 하는데 절대 맵지 않고요. 아주 아삭아삭 살짝만 익히면 맛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 새우 준비하고 했으면, 샬롯은 마늘하고 양파하고 마늘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맛이 나는데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쓴맛도 있고, 그런데 얘를 왜 넣냐 하면은 얘가 들어가면 음식 자체가 약간 향이 굉장히 단향이 나요. 자,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 텐데 튀김가루에 바로 넣지 않아요. 까서 넣는 이유는 여기 이물질이 들어가면 튀김 반죽을 통째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는 한 컵 정도고요. 한 컵 정도고, 여기다가 이제 한 컵보다 많은 양의 맥주가 들어가요. 맥주는 375ml 정도. 자, 그냥 중간컵 한 캔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주는 차가울수록 좋고요. 자, 이 정도로 접어주시면 되고, 여기다 달걀을 풀게요. 베이킹 소다 맛이 싫으시거나 너무 부풀어오는 게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넣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넣고 나서는 적어도 10분은 음식을 가만히 휴지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베이킹 소다가 반응을 하거든요. 바로 넣자마자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자, 휴지가 될 동안 전 뭘 할 거냐면은 벌집 장어를 넣고 장어 덧가루를 뿌려줍니다. 덧가루는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 살짝. 네, 이제 카레를 만들어 볼 텐데, 정말로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코코넛 밀크. 항온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기름이 있어요. 이 기름이 코코넛 기름입니다. 이 밑에는 물이에요. 지금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기름을 이렇게 조금 꺼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옵니다. 이 기름을 볶아주시다가,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기름은 물 위로 간다. 얘를 계속 저어주시면 약간 응고가 돼요. 여기다가 양파를 볶아요. 카라멜라이즈 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또 뽑아내는 다른 맛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샬롯 넣습니다. 샬롯을 여기서 넣는 거는 부드러운 마늘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넣으시면 돼요. 타지 않게 불 조절을 잘 하시고요.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커리 페이스트 주저하지 말고 넣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짜장면 많이 시켜 드실 텐데, 짜장면도 기름에다 한번 볶거든요. 그런 것처럼 카레도 한번 볶으면 향이 훨씬 강해져요.
열을 닿으면 모든 향신료들은 굉장히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향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토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토스트를 해주시면 음식 자체를 드실 때 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맛이 있죠. 기름 넣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는 따라 넣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카레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육수를 꼭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진하고 맛있는 카레가 되기 때문에, 가지는 넣으면 금방 수분이 쫄아들고 맛을 너무 빨리 풀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넣을게요. 가지하고 새우하고 같이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불 조절 잘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준비해 놓은 장어가 준비되어 있죠. 장어 튀겨보겠습니다. 튀김 온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튀김 온도는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온도계, 그 다음에 정확한 건 튀김옷 띄워오르면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거니까. 튀김옷을 일부러 두껍게 안 했어요. 왜 두껍게 안 했냐면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게 그냥 튀김 맛이잖아요. 기본적으로 2번 튀겨야 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레드 커리나 그린 커리나 동남아 쪽 커리들 보면은 향신료나 뭐 갈랑갈 같은 생강 종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쓴맛이 뒤에 있어요. 쓴맛이 있을 때는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새우 넣습니다. 아까 여기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이 머리를 다 까주셨어요.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넣으시려면 나중에 넣으시고, 머리가 있는 상태, 옷이 있는 상태에 넣으시면 처음에 넣으세요. 맛이 더 많이 빠져나오게.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머리를 왜 땄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주가 장어다 보니까 새우 맛이 너무 진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드실 때 손에 안 묻히셔도 되니까. 어차피 다시 한번 튀길 거니까 건져내시고, 이거 많이 하면 이건 드실 거죠? 고마워요. 드신다고 보니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 얘를 많이 드시고 싶다 하면은 여기가 육수 정도. 자, 이제 새우가 거의 다 익었거든요. 이때 시금치를 넣습니다. 시금치를 왜 넣냐? 푸짐해 보이니까. 시금치와, 내용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금치에서도 물이 빠져요. 한국이나 일본의 커리처럼 국물이 흥건한 상태로 먹지 않거든요. 장어의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셨죠? 다시 물이 많아지죠? 시금치에서 물이 빠지면서. 근데 이 말은 그만큼 시금치에서 나오는 채소즙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써졌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조금만, 한 꼬집 정도만 하면 다 완성됐습니다. 맵지 않아요. 맵기를 원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고추 같은 걸 넣으시면 돼요. 이제 불을 좀 올리시고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애들이죠? 많이 넣어야지 저 감독님이 드시죠? 튀김은 하신 다음에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소금 뿌리지 마시고, 약간 식을 때쯤, 첫 번째 기름이 흘러나갈 때쯤 소금을 뿌려버리면은 소금이 거의 다 빠져나가요. 됐습니다. 장어가 튀겨졌고 카레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담아 볼 텐데, 어떤 요리든지 맨 처음에 간을 보고 나가셔야 되니까. 굉장히 겉면이 얇아요. 너무 두껍게 하시면은 이거 자체가 장어 맛을 너무 훼손시키니까. 여기다가 카레 소스 먹어보겠습니다. 좀 재수없는데 맛있네요. 틀림없네 맛이. 자, 여기 통영산 벌집장으로 만든 장어튀김과 카레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어를 가지고 다른 음식을 해볼 텐데, 이게 통발로 잡은 자연산 바다 장어입니다. 이거는 풀 사이즈예요.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옵니다. 올려주시고, 소금, 후추, 생강을, 자, 생강즙이 없으시면 맛술 괜찮고요. 있으시면 약간만. 잡내가 아니라 생강을 원래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다가 조금 뿌려주시고, 굽기 전에 반 정도로 접어 놓으시면, 저는 집에서 갈치 같은 거 요리할 때 이렇게 약간 절여 놓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냥 하지 않고
부은 다음에 훈연을 살짝 할 거예요. 장어 같은 거 하실 때 훈연을 살짝 하시거나 조기나 이런 특유의 향이 있는 생선을 훈연 정도, 훈제까지는 아니고 향만 잠깐 먹여줘도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소스를 만들 텐데 이거는 바질에다가 잔 넣고 이제 레지아노 치즈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넣어서 만드는 제노베제라는 페스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장어에 또 많이 먹죠. 깻잎하고 생강을 넣어서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곁들이게 될 겁니다. 깻잎만 가지고 페스토를 만들면 약간 색깔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금치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시금치가 초록색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넣어주시고요. 마늘은 두 알에서 세 알 정도 가운데 있는 심을 좀 빼주시면 특유의 마늘 특유의 그 아린 맛이 좀 덜 나죠. 넣어주시고 여기다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넣습니다. 두세 번에 걸쳐서 갈게 될 텐데 일단 한 번 정도 갈아주시고요. 이 정도만 갈아 놓으신 다음에 이제 분량의 잣을 넣습니다. 잣하고 오일. 제가 이렇게 나눠서 넣는 이유는 돌절구에 찢는 게 아니라 돌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치즈를 넣으시면 다 엉겨요. 자, 그 다음에 치즈. 레지아노 치즈 넣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그냥 가루 치즈 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전분이 들어있는 가루 치즈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페스토를 만들 때 전분이 들어가 있으면 텁텁한 맛도 나고 맛이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강을 넣게 될 텐데 일단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소금 충분히 넣어주세요. 나중에 오일을 더 넣거나 면수를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되니까 소금 넣어주시고 생강을 넣습니다. 생강은 터치만 넣어주세요. 향 정도만 나면 되니까. 간을 볼까요? 자, 이제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장어를 굽겠습니다. 장어가 기름이 적은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오일을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반을 제가 잘라서 구울 수 있게 약간 수축을 할 거예요. 수축을 해서 장어나 생선들은 보통 껍질 뒤쪽으로 휘어지지 않게 만드실 거면 칼집을 약간 내주시는 게 좋아요. 칼집을 내주시면은 껍질이 수축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길게 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내주셔도 되고. 굽겠습니다. 껍질부터. 100%다 익히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익히시면 돼요. 자, 옆에 지금 파스타 육수가 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익히시다가 불을 좀 줄이시고 파스타 면수, 아까 면을 삶았던 물인데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러시면은 고기가 너무 뻑뻑해진 걸 방지도 하고 조금 있다가 훈연을 할 때 촉촉한 기운을 계속 주죠. 약간 포칭된다는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파스타를 넣습니다. 자, 장어는 다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위에 아까 집어넣었던 면수 다 사라졌죠? 잘 옮겨주시고요. 최대치로 올리시고요. 뚜껑을 닫아뒀습니다. 뚜껑을 닫아놓으시고 기다리세요. 충분히 달궈질 때까지. 이게 녹차하고 보이자 가루예요. 마른 팬에 닿으면 연기가 나겠죠. 그 위에다가 살짝 익히는 거예요. 열어볼게요. 지금 이거 자체가 판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골고루 바로 연기 나기 시작하죠. 올리시고 장어 뚜껑 닫으시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향이 점점 배겠죠, 속에. 저희는 그동안 파스타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이 파스타 자체를 적당한 시간이 익히라는 대로 딱 익혀서 건져낼 거예요. 왜 건져내느냐, 이 파스타 자체는 지금 면에다가 볶는 게 아니라 이런 페스토를 섞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은 상태에 들어와서 소스만 버무려 주면 됩니다. 불 끄시고요. 궁금하다고 여시면 안 돼요. 아까 생선은 다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볼 준비하신 데다가 페스토 먼저 좀 집어넣으시고요. 이 면은 바로 페스토로 바로 들어갑니다. 너무 물 털어내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기름이 많고 익혀놓지 않은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팬에다 다시 볶아보려면 끓어요. 페스토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페스토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페스토는 잘 나왔고요. 장어가 길기 때문에 파스타도 길게 넣게요. 자, 이제 장어를 열어보겠습니다. 훈연향 나나요? 네, 나요. 깻잎 새콤 페스토를 약간 올리시고 그냥 식용꽃 거기다가 약간 노란색 완성됐습니다. 。 자, 이제 장어를 열어보겠습니다. 훈연향 나나요? 네, 나요. 깻잎 새콤 페스토를 약간 올리시고 그냥 식용꽃 거기다가 약간 노란색 완성됐습니다. 。 자, 이제 장어를 열어보겠습니다. 훈연향 나나요? 네, 나요. 깻잎 새콤 페스토를 약간 올리시고 그냥 식용꽃 거기다가 약간 노란색
네, 신선도도 최상이고 맛도 영양도 살아있는 통영 바다의 식재료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